앞서 우리가 공부한 HTML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화면을 구성할 때 이제 약간 그 부족한 부분을 느끼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화면을 섬세하게 이제 약간 디테일하게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뭔가 꾸며주고 싶은 경우가 있을 때 그때 지금 현재 있는 HTML 태그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때 여러분들께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스타일이라는 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우리가 텍스트 필드를 입력하는 요 텍스트 필드 네모난 요 박스 있죠. 이 박스에서 위의 선이나 아니면 옆에 선 그리고 그 좌측의 선들을 없애고 그냥 선만 딱 존재하고 여기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현재 HTML 이 구성상으로는 이 HTML 태그만 가지고는 이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스타일을 적용해서 위의 선과 좌우측에 있는 선들을 모두 없애주세요 라고 지정을 하시게 되면 바로 입력하는 필드 자체도 하나의 줄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물론 두 줄을 그어서 값을 입력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스타일을 사용하게 되면 스타일이라는 덩어리를 하나 정해놓고 이런 스타일로 첫 번째 있는 박스, 두 번째 있는 박스 모두 적용해 주세요 라는 식의 우리 자바로 얘기하면 메소드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함수 덩어리를 만들어 두고 그것을 각각의 필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형태도 역시 지금부터 배우시는 스타일 시트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죠. 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 기억하시고 시작하도록 하자고요. 자, 우선 CSS는 캐스케이딩,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스타일 시트,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CSS란 화면을 구성할 스타일을 미리 정해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처럼 덩어리를 하나 만들어두고 단계적으로 해당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라는 건데 단계적으로 스타일을 적용한다는 말이 약간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학습하면서 계속 배워나갈 텐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라는 스타일을 정해뒀어요. 그리고 텍스트 박스를 꾸미기 위해서 이 텍스트 박스에는 이 A라는 스타일을 먹이세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텍스트 필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텍스트 필드 만들 때 input type 텍스트 뭐 해서 네임 주고 아이디 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그렇게 태그를 선언할 때 거기에다가 스타일을 직접 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스타일을 줄 때 이제 어떤 게 그럼 이제 지정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게 적용이 되어야 되느냐 라고 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얘가 먼저 적용이 되고 나서 두 번째 가장 가까이 있는 얘가 적용이 됩니다. 중첩되는 내용이 똑같이 들어있다 라고 하면 가장 마지막에 적혀있는 그러니까 이 텍스트 필드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스타일이 먹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은 예시를 봐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와닿으실 거기 때문에 일단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선 스타일 시트의 장점은 소스의 관리와 수정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면을 구성하는 모양을 이제 스타일 시트로 만들어 두고 만약에 화면에 어떤 색이나 폰트 아니면 어떤 디자인을 변경을 시키고 싶다 라고 할 때 스타일 시트만 조정을 하게 되면 손쉽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HTML 문서와 그 디자인 자체를 분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 라는 것이 스타일 시트의 장점이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다양한 기기별로 디자인 적용이 용이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모바일 폰에서 보일 때는 이러한 스타일을 적용시켜서 만들도록 하고 아니면 우리가 PC에서 보일 때는 이러한 스타일이 적용되어서 만들어져야 한다. 뭐 이러한 식의 이제 좀 디자인 변경 적용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웹 문서를 제작하는데 시간이 줄어든다. 우리가 HTML이나 아니면 자바 코드를 가지고 이러한 뷰잉 작업까지 한다라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 텐데 그걸 스타일이라는 관점으로 옮겨놓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스타일 시트의 종류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방금 전에 제가 하나의 함수 덩어리로 만들어 두고 얘를 적용하는 방식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함수가 아니라 선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스타일 시트에서는. 그래서 선언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를 정의해 두고 얘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세요 라고 만드는 방식이 이제 일반 내부 스타일 시트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렇게 선언해 놓고 공통적으로 사용하다가 특정한 폼이나 특정한 객체에 대해서는 요 스타일을 지정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태그를 기재하면서 바로 스타일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인라인 스타일 시트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렇게 선언이라는 영역을 사용한 것들을 여러 개 만들어 두고 하나의 파일로 관리하는 것. 그럼 이렇게 파일로 관리해 주면 이런 파일을
이제 불러드려야 되겠죠. 문서를 작성하는 HTML 내에서. 그래서 외부에 작성할 때 바로 외부 스타일 시트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인라인 스타일 그 시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인라인 스타일 시트는 사용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습니다. 형식이 태그명을 기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이라는 요 그 속성 값을 사용합니다. 스타일이라는 속성 값을 사용해서 거기에다가 스타일을 하나 지정을 해두고 뭐 다른 속성들도 이제 다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태그를 닫게 되면 바로 이런 형식이 인라인 스타일 시트입니다. 그래서 태그 라인을 적을 때 그 내부에서 스타일을 지정한다 라고 해서 inline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보이시는 이너 스타일 시트라는 것은 내부 스타일 시트인데요. 요 두 개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아니지. 외부 스타일 시트가 가장 많이 쓰이죠. 그래서 하나로 묶어두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 개 다 뭐 사용 빈도수는 거의 비슷하니까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너 스타일 시트라는 부분은 바로 HTML 문서 내부에서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사용하는 겁니다. 얘는 속성입니다. 속성 스타일을 사용하는 거고, 얘는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타입명을 텍스트 CSS라고 해서 지정을 해둡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스타일을 정의하는 거죠. 이렇게 해두면 이렇게 덩어리를 이제 HTML 내부에서 이런 덩어리를 정의해 두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정을 해 두었을 때 이제 여기에 스타일을 지정해 주십시오 라고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클립스를 먼저 켜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12번째 예제가 되겠네요. new HTML 파일을 하나 만들고 round 12.htm. 자, 여기에서 스타일 시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뭐 간단하게 적용을 할 거니까 어떤 태그를 사용해 볼까요? 우리가 p 태그 한번 사용해 볼까요? 라인은 센터. 다음에 a 태그도 한번 h 태그, b 태그, 또 p 태그 하나 더 사용하죠. 다음에 스팬 태그 하나 사용할 거고요. 자, 다음과 같이 세 개의 그 태그를 사용해서 객체를 선언해 두었습니다. 자, 얘를 만약에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떠한 모양이 나타나게 될까요? 자, 얘를 실행하시게 되면 당연히 세 개가 보이겠죠. 얘는 이제 p 태그에 의해서 중앙 정렬이 된 거고, 얘는 p 태그에 의해서 우측 정렬, 얘는 스팬이란 태그에 의하고 좌측에 나타나는 형태로 구성이 되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 세 번째 있는 스팬이라는 태그 안에 있는 요 글자의 색상을 붉은색으로 바꾸고 싶다,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폰트라는 태그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레드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샵을 사용해 갖고 샵 사용하면 뭐 어떠한 값이 될까요? 16진수로 보면 레드, 그린, 블루니까 FF0000 뭐 이렇게 하면 붉은색이 되겠죠. 자,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하면 붉은색이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색상을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거 색상 하나 지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썼냐면 폰트라는 태그를 하나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얘의 글씨 크기를 좀 더 굵게 하고 싶다, 볼드체로 하고 싶다. 그러면 B라는 태그를 또 얘한테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B라고 글씨체를 지정을 해주고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게 되면 굵은 글씨체로 이렇게 바뀌어 있게 되겠네요. 근데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이 글자 자체, 다시 말하면 스팬이라는 태그 속에 있는 글자에 대해서 어떠한 스타일을 지정을 하고 싶을 때, 지정을 하면 할수록 무엇이 늘어나게 되냐면 이 내부에 그 태그들이 쫙 늘어나게 되겠죠. 물론 늘어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 테스트라는 글자의 밑줄을 긋는다든지 하면 또 스트라이크라는 태그를 사용해야 되고, 그 외에 얘를 깜빡이게 하기 위해서는 마큐라는 태그를 사용해야 되고, 비링크라는 그러한 태그를 또 사용해야 되고, 비링크가 또 IE에서는 인정이 되는데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또 표시도 안 되고, 이러한 식으로 태그가 지속적으로 쫙 늘어나고 그 태그에도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스타일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스타일을 사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싶을 때도 인라인 스타일 시트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스타일이라는 속성 태그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태그 내부의 속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스타일 속에서 COLOR 컬러는 뭐 샵 FF0000 뭐 이러한 식으로 지정을 한다는 얘기죠. 텍스트 다시 컬러죠. 자, 해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하나를 더 만들어 보시면 텍스트가 아니라 그냥 컬러인가요? 네, 맞네요. 자, 이렇게 스타일을 지정하시게 되면 옆에 있는 여기에 빨간색을 이제 준거나 여기에 그 붉은색을 준거나 동일하게 표시가 될 수 있다 라는 거고, 위에 거랑 뭐 크게 틀리지는 않는데 이러한 태그를 또 사용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 하나의 차이점이 되겠죠. 뭐 거기에다가 이제 글씨 굵게 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다라면 그러면 폰트는 볼드 뭐 이러한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한번 볼까요? 인식이 안 됐나요? 이번에는 웨이트군요. 저도 이거 속성 값들을 제대로 다 못 외우고 있어갖고 제가 디자인을 하는 저 형태가 아니라서. 자, 여기 보시면 테스트 3, 테스트 4 뭐 이러한 식으로 둘 다 동일한 형태로 표시가 되었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께서 스타일을 지정하는 것은 태그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태그를 혼합해서 하나에게 어떠한 속성을 지정을 하고 싶을 때 그거를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다시 말하면 이거 디자인을 여러분들께서 변경을 시키고자 할 때 태그를 가지고 조정하는 것보다 속성에 들어있는 값을 가지고 조절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이 이제 CSS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타일이라는 태그 속에서 이렇게 위와 동일한 형태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관리들을 이제 직접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태그만 가지고 썼을 때보다는요.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태그 내에서 선언했다고 해서 인라인 스타일 시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쪽에서 보신 것 중에 이너 스타일 시트라는 부분이 있죠. 이너 스타일 시트는 자바스크립트도 이제 마찬가지일 텐데요. 헤드라는 영역에서 미리 정의를 해두는 겁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스타일 타입은 텍스트 CSS 스타일 시트라는 스타일을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표시를 해두고요. 자, 그리고 이 내부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스타일을 미리 정의하는 거죠. 근데 이 내부에서 정의를 할 때 이것도 뒤에서 이제 학습을 하시겠지만 태그명을 기준으로 요런 이름의 태그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런 스타일로 주세요 라고 지정하는 게 있고, 태그 내부에서도 이제 클래스라는 그 속성을 사용해서 요 태그 내부에 있는 요 클래스 이름에 해당하는 어떠한 속성을 지정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분기를 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고, ID라는 개념을 쓸 수도 있습니다. 클래스와 ID의 중요 차이점은 클래스라는 것은 하나의 HTML 페이지에 여러 번 사용할 수가 있는데 ID로 지정되는 이 값은 무조건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ID로 지정을 할 때는 특정 객체에서 특정 태그의 속성을 모이고 나서 그의 상세한 이제 속성을 이제 별개의 속성을 지정하고 싶을 때 ID를 많이 씁니다. 이건 요 다음 페이지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일단 그 이너 스타일 시트에서는 예를 들면 P라는 태그에 대해서 나는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기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P라는 태그는 일단 컬러가 뭘로 지정됐으면 좋겠다. 뭐 파란색으로 지정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레드, 그린, 블루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었다 라고 하신다라면
지정을 하고, 네. 자, 그러면 테스트2라고 해서 이 두 개는 이제 파란색으로 변경이 되어서 지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뭐 글씨체에 대해서 굵게 쓰고 싶다 라고 한다라면 폰트 웨이트였죠 아까. 뭐 요렇게 지정을 해서 P라는 태그로 되어 있는 놈들은 전부 다 색상은 파란색, 그 다음에 폰트의 굵기는 뭐 굵게, 폰트의 웨이트는 굵게,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네요. 뭐 사용 방법은 인라인하고 동일하지만 얘는 하나를 마치 함수처럼 선언해 놓고 선언된 놈들을 다 지정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클래스라는 그 얘기도 있었고 id라는 얘기도 있었죠. 클래스는 점으로 시작해서 지정을 하는 거고요. 제가 뭐 pp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하나를 하겠습니다. pp로 지정된 놈은 색상을 그린, 그린 차이 안 나니까 블루로 할까요? 레드로 할까요? 레드 색상으로 해주세요. 해놓고 여기 센터에 있는 놈은 그냥 P 태그가 그대로 인식되도록 놔두고, 얘는 P 태그가 인식되긴 되는데 그 안에서 클래스를 PPP로 지정해서 나는 PPP라는 P의 속성을 그대로 먹되 두 번째 얘의 속성도 같이 먹도록 하자 라는 식으로 얘는 레드 색상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라고 주게 되면, 그럼 얘는 제가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파란색이 적용이 되어서 파란색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파란색 굵게로 나타났다가 두 번째 여기에 얘보다는 뭐가 가깝냐면 가까이 있는 게 클래스라는 요게 더 가깝게 있죠. 그러니까 붉은색이 적용되어서 최종적으로 반영된 거는 요렇게 적용됐다가 얘가 지정되면서 이제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게 바로 클래스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P 태그지만 약간 변경을 주고 싶을 때 클래스라는 놈을 사용을 한다 라는 것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id도 뭐 마찬가지로 기재를 해서 POPO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 뭐 그냥 이름을 적거나 점을 붙이거나 샵을 붙이는 거 뭐 이러한 거에 의해서 얘는 그냥 태그 자체, 얘는 클래스, 얘는 id다 뭐 이런 식의 구분이 있는데 요거는 요 다음 페이지에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CSS라는 것이 스타일을 지정하는 거구나. 그리고 스타일을 지정을 했는데 문서하고 분리를 해서 관리하기가 편하구나. 보시면 여기만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스타일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만 관리를 하든지 관리의 방식이 좀 더 쉬워졌다 라는 거고요. 종류가 인라인 스타일 시트, 내부 스타일 시트, 외부 스타일 시트. 외부 스타일 시트는 요 뒤에 나오거든요. 여기 아우터 스타일 시트라고 해서 외부 스타일 시트 나오는데요. 이 외부 스타일 시트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놈들을 파일로 하나로 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외부 스타일 시트고요. 그래서 인라인 스타일 형식은 태그 안에서 인라인으로 선언하는 것, 이너 스타일은 스타일이란 태그를 헤드 영역에 선언하는 것, 이게 이너랬죠. 이너 스타일 시트 해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죠.